안녕하십니까. 태블릿 PC 결론 눈앞에 누구의 국정농단 사건인가? 특검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어제 나머지 검찰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증거 제출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먼저 이미지 파일이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IT 기기의 디스크 기록의 복사본을 작성하는 한 방법입니다. 원본 기기의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을 위해서 사본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이라는 것은 원본과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소위 최순실 태블릿 PC의 이미지 파일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 하나는 2016년 12월 31일 검찰이 이미지 파일 복사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복사를 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1년 후 국가수가 복사한 2017년 12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태블릿 PC 사건에 대해서는 변희재 측이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이미 변희재 측에서 법원에 증거 제출 요구를 해서 두 번째 것, 검찰이 복사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았고요. 국가수가 만들어낸 복사한 것 2017년 12월에 만들어진 이미지 파일은 이미 변희재 측에서 증거 제출을 요구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서 변희재가 확보해서 이미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뉴스는 이 이미지 파일과 첫 번에 검찰이 1년 전 2016년 12월 31일에 복사한 것이 변희재 측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 증거로 2016년 12월 31일 것이 오늘 드디어 법원에서 증거 신청 제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태블릿 PC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것이 조작되고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면 지금 현재의 전국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크다. 정말 대폭발할 것이다. 라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국민들은 설마 검찰이 조작에 연루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검찰이란 조직이 조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을까? 설마 대한민국이 그렇게 약한 나라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 것을 검찰이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때는 특검이었죠. 특검도 검찰의 일부니까요. 특히 이 카톡방에 대한 조작은 해당 PC의 주인을 밝히는, 지금까지는 이 주인이 대부분이 최순실이었을 것이라는 것들이 아예 정수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밝히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조작을 주장하는 측에서의 주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이미지 파일의 차이는 1년 전 검찰의 것과 1년 후의 국가수의 이미지 파일은 수백 개의 파일이 수정, 삭제, 태블릿의 위치 정보, 연락처 DB, 이메일 DB, 외부 장치 기록, 다운로드 기록, 미디어 기록, 문자 메시지 기록, 시스템 드롭박스 기록, 구글 프레임워크 기록, 이벤트 기록,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이미 조작되었다고, 변경되었다고 검찰까지도 지금 시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2020년 9월 1일 나머지 검찰이 만든 첫 번째 이미지 파일 증거 제출 요구가 법원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은 뭐 100% 이것은 검찰의
조작으로 명명백백이 밝혀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정국은 그리고 표심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섣부른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의 두 결론은 이 사실을 덮으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 두 가지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덮는 것이 유리한가 밝히는 것이 유리한가, 이 여기의 국민이나 또 다른 판단들은 분명히 덮으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로 구분될 것이고, 덮으려는 자는 뭐 윤석열, 백계문, 그 다음에 문재인이 선정하는 대선 주자, 그 다음에 탄핵 주도 뭐 의원들이라든지. 그런데 이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 뭐 태극기 일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밝히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두 세력의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 이것은 전국의 요동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석열과 태블릿 PC에 대해서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촛불과 결별을 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보수 또는 중도를 선택해서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지난 특검 활동에 반성문 없이는 윤석열이 지금 조용한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성문을 작성한다면 태블릿 PC는 피해갈 수 없는 반성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최순실 태블릿 PC 지금 어디에 보관 중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원본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원본은 검찰이 2016년 12월 30일 1차 포렌식 이미지 파일,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이제 증거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는 상호 비교가 가능해지는 부분입니다. 이미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분명히 훼손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보관 중일지라도 법적 포렌식 이미지 파일이 원본을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 원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1년 후에 2차 국가소유 이미지 파일이 보관 중인 이 파일이 보관 중인 지금 현재 진짜 원본 태블릿 PC와 동일할 가능성이 저는 뭐 크다고 100%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순실 태블릿 PC의 내용 원본은 검찰의 2016년 12월 1차 이미지 파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 사건은 보수의 결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크게 좌우할 큰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 국민이 나서서 선점 홍보해야 되는데 이 홍보가 힘을 받으려면은 지금 의사파업에 찬성표를 던지듯이 국민들의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홍준표도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도 이 사건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변희재의 태블릿 PC 취재 노력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는 지인인 그 김한수와의 인연으로 좋은 아이템을 선점한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미디어 소규모 언론인으로서 지혜를 잘 이용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정도의 지식과 배경으로 보아 충분한 실력을 발휘했다는 저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의 결정적 분수령을 만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 이 결과물의 효과는 과연 누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저도 아직 미래에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오늘 최순실 태블릿 PC로 알고 있던
이 태블릿 PC의 결론이 눈앞에 왔다. 누구의 국정농단 사건인가? 제가 볼 때는 검찰 특검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